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오브 그라운드, 게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게임 대회에서 수없이 우승을 거머쥐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맹활약의 배경으로 세계 최고의 인터넷 환경, 풍부한 인재풀, PC방 문화 등을 꼽고 있는데, 비슷한 환경에 중국이 있음에도 이 작은 나라에서 꾸준히 우승을 거머쥐고 아케이드 게임처럼 비주류라 하는 게임에서도 심심찮게 우승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 꼭 그런 환경 조건만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몇 개월이 걸릴 콘텐츠라 했던 것도 튜토리얼용 보스를 숟가락 살인마 마냥 잡아버리는 등 오죽하면 한국인 난이도를 따로 만들어야겠다는 개발자들의 말까지 나왔을까요? 그런 많은 미담 아닌 미담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인 특유의 무언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그로 인한 장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게임으로 보는 한국인의 특성을 입체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사진을 찍을 때 주위 풍경도 같이 나오도록 찍지만, 서양 사람들은 배경에는 상관없이 중심이 되는 인물이 크게 나오도록 찍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단주의 문화에선 주변, 상황, 배경, 맥락을 함께 보는 특성이 강한데, 때문에 같은 사진을 보더라도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경향을 띠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은 수직적 위계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우리나라에 비해 개인주의적입니다. 이는 홉스테드의 문화별 나라 비교에서 IDV, 즉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 대 컬렉티비즘 집산주의 점수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IDV 점수가 높은 나라 사람들은 느슨하게 엮인 사회 구조를 선호하는 반면, 이 점수가 낮은 나라 사람들은 긴밀하게 엮인 사회 구조를 선호하고 가족관계를 정의함이 있어 친척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특정 그룹의 구성원까지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알 수 있는 가장 단적인 예가 자기소개서입니다. IDV가 높은 나라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업적, 성취, 자신의 취미 같은 것들을 풀어놓는 데 반해 중동지역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기 가문의 역사를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를 보면 온통 자신을 둘러싼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족, 학교, 동아리, 그 이외에 어디를 다녔으며 누구의 배우자이고 기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등등등을 모두 기재합니다. 이처럼 IDV 점수가 낮은 나라는 자신을 정의할 때 나가 아닌 우리를 정의하는데, 우리나라만 봐도 나라 앞에 우리를 붙이며 부모를 칭할 때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라 하며 심지어 배우자를 칭할 때에도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외국인이 있다면 무척이나 이상하게 여길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족에 가까운 집단주의이면서도 또한 관계주의입니다. 이는 서로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먼저 묻고 호칭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알 수가 있는데, 이 같은 호칭 정리는 계급을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 친밀감을 추구하기 위해서며, 일단 호칭이 정리되고부터는 서로 간의 거리가 빠른 속도로 가깝게 형성됩니다. 누나, 언니, 형, 오빠, 이모, 삼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이라면 서로를 부모 자식처럼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정문화는 이러한 가족 같은 관계주의에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라는 울타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업적 성취보다 집단이 바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우스갯소리로 현실에 나는 못 입더라도 게임 속 캐릭터는 좋은 장비,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스갯소리로만 그치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일제 강점기라는 뼈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제의 식민지 속에서 근대화가 왜곡되어 이루어졌으며, 이후 한민족 특유의 힘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내긴 했지만, 비뚤어진 근대화를 바탕으로 이룩된 압축 성장은 많은 문제점을 낳게 했습니다. 압축 성장의 대표적 산유물은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유를 즐길 줄 아는 민족이었는데, 급격한 산업화 시대를 지나며 무엇이든 빠른 게
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다못해 뉴스나 글을 볼 때도 대충 넘기고 댓글부터 보는 사람이 많으며 제목만 보고 들어와서는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시도 쉼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했는데 반대로 빠르지 않은 것, 일이 아닌 것들은 기피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필수 본능인 유의는 죄악시되었고 심지어 잠자는 것조차 아까운 것으로 취부되어 버렸습니다.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OECD 평균보다 50% 정도 더 오래 공부하며 성인들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와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레 유의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특히 게임을 잘하는 것도 이와 같은 영향이 적지 않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도한 교육열 속에 그나마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유의하고 싶은 욕구를 채우며 쌓인 스트레스를 풀면서 언제 어디서든 친구들과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게임이기 때문에 육상의 스타트라인에 선 것 같은 긴장감을 그나마 게임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정답까지는 아닐지라도 분명 과장은 아닐 것이라 확신해 봅니다. 우리나라 상위 1%가 소유한 부동산은 무려 55%이며 더 확대해 보더라도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이 97.6%라 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암묵적으로 삶의 최우선 가치는 돈이란 생각으로 심화되어 그래서 한탕주의, 한방 심리가 만연된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인생 한방이면 된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도박에 취약한 문화로 흘러가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주식에 투자하며 매주 나오는 로또에 매달리고 각종 스포츠 토토에 심취하고 있으며 심지어 학교에도 학생들을 상대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정화시키고 퇴치해야 할 것인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치 척도의 안타까움과 애석함을 지적해 봅니다. 게임 얘기로 돌아가 압축 성장의 여러 문제점들은 유희를 유희 그 자체로 순수하게 즐기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일단 뭐든 일하지 않고 논다는 그 자체가 시간과 힘과 돈을 쓸데없이 버리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폭념적으로 여겨왔습니다. 그 가운데 관계주의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유의가 마치 남들이 보기에도 타당성 있게 보이려 억지로 노력했으며 놀더라도 무엇 하나 낭비 없이 꼭 무언가가 남아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디를 놀러 가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치 노동하는 것처럼 놀고 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들을 다 하려고 하며 때문에 유럽 렌트카 업체에선 차 주행 킬로미터만 봐도 빌린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은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혼을 내주고 있습니다. 너 그것밖에 못 노니? 이러한 특징들은 게임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흔히 힐링 게임이라 하는 동물의 숲에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유유자적 즐기는 데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득달같이 매달려서 빚부터 갚고 클리어를 위해서라면 반복적인 지루한 노가다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게임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치 노동을 하듯 게임을 하며 항상 최고의 효율을 따져서 시간을 최소화하고 스토리 자체를 즐길 여유도 없이 스킵하기 바쁘고 이를 남들에게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경쟁은 게임에서도 이어져 남들보다 빨리 누구보다 먼저 어떻게든 이기려는 경쟁심은 순수한 노력이 아닌 자본으로라도 누리려 하는 경쟁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여기에 게임을 순수 유익이 아닌 돈 버는 도구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엮이면서 장사펀이 벌어지며 게임 속에서조차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게임을 하는 사람 역시도 종종 자신의 유의의 유용성을 거기서 찾기에 그래서 게임을 평가할 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야, 그 게임 돈대? 이렇듯 게임으로 보는 한국인의 특성은 집단주의, 가족주의, 동질성, 관계주의, 압축 성장들이 김치처럼 버무러져 발효되면서 세계인들을 놀래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며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까지 신속 정확하고 따뜻하게 포용하는 세계적 뉴스거리를 만들어주고 있음을 우리의 긍지로 가질 만하다고 피력해 봅니다. 다만 합리적 사고와 글로벌 기준점에 맞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에 우선되어야 함도
코스모스 메아리의 이름으로 높아가는 가을 하늘에 메아리쳐 봅니다.